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투자 전문가 김태성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근데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없으신 날 동안 네. 우리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우울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전문가님이 오시는 날 딱 이렇게 맞춰서 우리 시장 반등에 나와줬습니다. 네. 일단 네.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코스피 코스닥 이대로 조금 더 조정이 오지 않을까. 혹은 이대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더 무너진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심이 더 많아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미국 시장의 강한 힘이 조금은 더 보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마감이 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미국과 중국의 또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부터 또 이제 홍콩 거래소에서 거래세 인상으로 인한 또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또 많았었는데요. 다행스럽게는 이제 미국 시장 본장이 시작하고 나서 파월 연준의 이제 제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나타났고 또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쏟아지면서 강한 마감을 하다 보니 오늘 우리 시장도 어제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을 좀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었고 또 이제 가장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동안에 힘을 못 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룹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등이 굉장히 강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쉬었던 제약바이오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마감이었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전반적인 우리 시장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방송에는 일주일에 한 번 출연을 하시는데요. 노란톡방에 계시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계좌를 관리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시장 얘기는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연기금이요. 오늘 또 초반에는 매수세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또다시 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계속 최장기간 매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는? 네, 일단 뭐 계속적으로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더 이상 그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라기보다는 네. 바로 이제 연기금이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신규 매수를 조금은 기대해야 되는 우리 시장이긴 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장 출발은 굉장히 또 기대를 부풀게 했었던 그러한 이제 수급이었으나 네. 장 후반부 장 막판에 이제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지금 잡아주면서 지속적인 지금 매도세를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오늘 이 연기금의 장 초반의 흐름을 조금은 더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동안에 없었던 움직임을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차후라고 한다면 내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뭐 금융투자라든지 투신도 물론 들어오겠지만 연기금의 매수세가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연기금에 지금 매수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흐름이었다. 조금은 결과는 아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연기금의 수급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기금 장 초반의 매수 흐름이라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매수세를 기대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어제는 정말 급락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렇죠. 또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렇죠. 내일 시장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내일 시장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은 안타깝게도 중국과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고
있었고 또 이제 전일 저녁 미국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니까 덩달아서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좀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악재 혹은 호재가 나올 거리가 지금 없는 그러한 관망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이제 발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 수도 있는 구간이나 여전히 우리 시장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니 저는 공격적인 매수를 하자라는 말은 조금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쉬어가고 있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이제 올랐던 종목군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쉬어가고 있는 종목군들 혹은 다음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편입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아니 현금이 있어야 새로운 종목을 사든 혹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추매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위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1월부터 현재까지 박스권 안에서 이제 갇힌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현금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져갈 만하지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은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다음 주도주, 다음에 움직일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편입하시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 우리 시장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담아보자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포트로 보는 주식시장 시간입니다. 늘 리포트와 차트로 종목을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한 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오늘 종목의 제왕 시간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요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결국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왼쪽에 코스피 오른쪽에 코스닥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박스를 좀 쳐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난 2달 동안 크게 오르지도 혹은 크게 내리지도 않는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서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까지 내려갔었고요. 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의 조정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덩달아서 이제 더 빠질 수도 있는 위치에 내려갔을 뻔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또 발빠르게 올라오면서 정말로 박스권 모양을 띄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장이죠. 자, 이럴 때에는요, 우리가 어떤 게 주목을 해야 되느냐? 결국 시장에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시장에 가는 종목이 있으면 계속 그 종목만 가요. 즉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그러한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주고 있는 기업, 뭐 관심을 주는 조건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앞으로 해당 기업의 이 외형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재빠르게 편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요새 종목 상담을 많이 받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는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지금 이것을 더 가져가야 할까요? 혹은 아니면 손절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현상들이 좀 있었죠. 코로나19 터지고 지수가 급락했지만 지수가 급등하면서 좋은 현상들이 뭐냐면 시총 상위 위주들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주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중소형주들도 많이 사셨겠지만 시총 상위 대형주들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물론 이제 그분들이 6월달, 7월달에 시장에 들어오면서 사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을 보셨겠죠. 하지만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리고 1월달, 2월달 박스권 장세가 오면서 그동안의 수익권이었던 종목들은 어느새 포트에 없어지고 이제 손실권인 종목들이 포트에 또 많아지는 그러한 시기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종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가격이 높거나
혹은 비중이 너무 많아서 추가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종목 상담을 받다 보니까. 자,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좀 한번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첨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자, 2차 첨보. 전지주죠. 자, 첨보. 자, 이 첨보라는 기업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무려 뭐 4만 원이었던 기업이 거의 6개월 만에 20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네.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첨보는요, 전기차 관련주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급락 맞고 급등할 때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반응을 했던 것은 역시나 전기차 수소차였고, 뭐 전기차 배터리라고 한다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움직였으며, 첨보와 같은 LNF, 에코프로비엔과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빠르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만약 이 첨보라고 하는 기업을 18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어떨까요? 손실권이겠죠? 네, 좋은 불안할 기업에 것 같아요. 네. 좋은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좋은 수익을, 하지만 누구는 안타까운 손실을 또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종목을 찾자. 자, 확연히 주가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다르죠. 앞선 첨보하고는 조금은 이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이 종목은, 자, 전문가님, 그러면 첨보가 움직일 때 왜 카카오 게임즈는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첨보보다 실적이 좋지 않은 거 아닐까요? 아니면 첨보보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낮아진 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관심 있는 섹터에만 집중적으로 매기세가 쏠리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 그러다 보니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고, 또 소외받은 종목군들이 이제서야 다시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시장의 주도주라고 했었던 첨보라도 높은 가격에 사시는 게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러한 위치에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네. 좋은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대신에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낮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사자, 무조건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건 아닙니다. 낮은 위치에 있지만 앞으로 해당 기업의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 혹은 실적이 좋아질 만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살펴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굉장히 큰 최대 매출을 냈기 때문에 충분히 2021년도 기대해 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카카오 게임즈 아침부터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른 섹터보다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점심 식사하고 나서 한번 관심 있게 보다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매수를 하고 나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장 마감 이후에 카카오 게임즈는 아니지만 카카오 그룹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액면 분할을 통해서 조금 더 유동성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 주에 50만 원을 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사고 싶은데 못 사신 분들이 지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 삼성전자도 그랬죠. 네. 막 150만 원, 200만 원 가니까 한 주에 사고 싶어도 못 사신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때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면서 5만 원으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동참하게 됐었던 겁니다. 카카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노리는 이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카카오 혹은 카카오 그룹주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듯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언제 사는 게 가장 좋다? 낮은 위치에서 이제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높이 보일 때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것은 이미 오른 종목이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고, 이게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인가 봐 하고 매수를 하시면 그 종목이 계속해서 내리막길만 내려가는 네. 그러한 상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주가의 위치가 낮은 종목군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한 가지를 더 좀 말씀드리려 해요. 네. 자, 오늘은 시장이 올랐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오늘처럼 시장이 매일 오른다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죠? 네. 삼성전자도 올랐고, SK하이닉스도 올랐고, 제약바이오도 올랐고, 뭐 반도체 IT, 제약바이오, 5G, 자동차 너나 할 것 없이 오늘은 회복하는 모습을 올랐어요. 보였는데, 네. 자, 어제를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좋은 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대 최악의 날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계좌를 지킬 수 있어요. 아니, 기억하기도 싫은 날을 왜 자꾸 끄집어내시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시장이 조정 온 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누구는 계좌가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누구는 계좌가 더 마이너스가 심해질 수도 있다. 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어때요? 코스피 코사 지옥행 열차를 탔죠. 그죠? 자,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장이 안 좋으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미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돼요. 근데 어제 유독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일종 흐름을 보게 되면 장 시작하고 오전 11시 반 12시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심지어 SK하이닉스는 또 신고가 영역에 있었고요. 그런데 11시 반 이후에 12시부터 시장이 중화권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급격하게 좀 밀리다 흘러내렸어요. 보는데 네. 이렇게 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생각을 하냐? 이 정도 밀렸으면 오르겠지. 와, 이런데도 또 내려가는구나. 그러면 또 이 생각을 하죠. 야, 이젠 여기서부터는 다시 회복하겠지. 그런데 어제처럼 종가 저가 장 마감할 때까지 내리는 날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자, 저는 그러한 하락장을 대비해서 주식을 하신 분들도 충분히 선물 옵션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오늘 시장이 좋았으니 뭐 공부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언제 한번 또 강한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 그 조정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선물과 옵션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선물과 옵션, 파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 그거 너무 어려운데 그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네, 맞아요. 말씀을 드려도 혹은 방송을 듣고 해보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가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간략하게 조금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거 노란톡으로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핵심은 뭐다?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자,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수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볼게요. 자, 선물 매매는 그럼 무슨 매매가 되죠? 바로 지수 매매요? 지수를 매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오면 무엇을 매매하죠? 종목들을 매매하죠. 삼성전자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종목을 매매하는데, 저는 선물 매매, 즉 지수를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의 대안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쉽죠?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만 빼도 그냥 지수를 매매하자. 코스피가 올라가냐? 코스피가 내려가냐? 그런 것들을 매매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거부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어제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시장이 생각보다 조정의 깊이가 강하니까요, 이제 매도 방향으로 지수를 베팅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주식은 뭐예요? 우리가 사고자 한, 우리가 산 가격 기준으로 가격이 올라야지만 수익을 나는 구조입니다. 네. 그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내가 투자한 기준점으로 봤을 때 해당 상품의 가격이 올라야지만 오른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선물과 옵션은요, 내가 하방, 즉 시장이 하락한다 해도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ETF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서 ETF를 예를 들어 보면 레버리지가 있고 인버스라는 상품이 있어요. 레버리지는 지수가 상승하면 같이 올라가는 상품이고, 인버스는 지수가 하락하면 올라가는 상품입니다. 자, 그렇듯이 지수 매매에도 상승에도 베팅을 할 수 있고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하죠. 자, 시장의 조짐이 안 좋으니 지수가 하락한다에 베팅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수가 밀리면 밀릴수록 어떻게 돼요? 계좌에는 수익이 쌓일 수밖에 없고, 저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는 시장에 반등을 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을 잡아보겠습니다. 매수를 잡고 나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제가 이제 성과를 어제 내드렸는데, 이렇듯이 시장이 하락하고 시장이 상승하고 이것에 너무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하면 상승하는 날에 맞게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고, 또 반대로 하락하는 날은 하락하는 날에 맞게 대응 전략을 짜시면 조금은 더 편하게 저는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서 추가적으로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 물론 주식 베이스를 깔고 가지만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성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저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노란톡 메신저에 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장의 하락에 대비를 해서 선물과 옵션을 공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한번 딱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흥미진진한 퀴즈로 알아보는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 시간 정말 기다려왔어요. 네, 일단 오늘 어떤 오늘도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해당 종목의 섹터부터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 가장 큰 섹터를 좀 말씀드려 보면, 자, 이 섹터가 뭘까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들은요,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 한 번 더 업로드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저 전문가는 어떻게 종목을 분석하고 왜 저 종목을 지금 관심 갖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 플로우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규 수주 보릿고개를 지나 정상화 단계로 진입.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신규 수주 그리고 보릿고개를 지났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동안에는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신규 수주라는 건 지금까지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해당 기업이 신사업을 한다거나, 왜 신사업을 할 때마다 주가가 오르는지, 왜 그러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 기업이 내왔던 매출 구조보다 더 많은 매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적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기업에 우리가 열광을 하죠. 실적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지금보다 더 높게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의 이 해당 섹터는요, 신규 수주로 그 어려웠던 시기를 지금 지나서 앞으로는 조금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쭉 갑니다. 쭉쭉쭉.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2020년 보릿고개를 지나 2021년은 정상화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상반기는 수주량, 하반기는 선가 상승이 주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선가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그죠? 저 전문가는 지금 조선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는구나. 자, 왜 신규 수주와 이제 새로운 수주들이 많아지느냐 보면, 노후 선박 교체. 그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근데 새로운 모멘텀은 아닙니다. 그죠? 노후 선박이라고 하는 교체는 새로운 모멘텀은 아니에요. 대신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친환경 선박. 그 다음 구조조정. 자, 여기서 노후 선박 교체 제외하고 친환경 선박과 구조조정은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친환경 선박. 자, 결국에는 IMO 국제해사기구라는 곳에서 이제부터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선박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기존에 노후된 선박을 운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고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배로 갈아야 되는 선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교체를 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이 조선업은 활발해집니다. 자, 최근에 이 조선업 관련해서 조선업을 기준으로 있는 도시들의 집값까지 오를 정도로 지금 이 시장에서 탄력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주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업 섹터를 충분히 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도 있을 것 같고, 한국조선해양도 있을 것 같고, 현대미포조선이라는 기업도 있을 것 같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조선업이라고 하는 섹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몇 개가 안 그죠?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언급하신 것 중에 답이 있나요? 자, 방금 전에? 여기 5종목의 답이 하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답이 오늘 하나 확률이 있는데, 높네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오늘 방송 전에 월요일날 노란통 메신저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월요일날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을 매매하기 어려우니까, 자,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산업, 혹은 그동안은 쉬었지만 이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산업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네.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꺼냈던 것은 바로 이 조선업인데, 자, 이 조선업은 뭐다? 새로운 신규 수주로 그동안의 힘든 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저는 이것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 IT, 5G, 제약바이오 이 섹터를 저희가 말씀드리면 종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죠? 종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을 사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도 많았을 거고 또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요. 해당 섹터에 종목이 많이 없는 산업을 한번 가지고 와본 거예요. 네. 자, 조선업 한번 조회를 해보면 몇 개 정말 안 나와요. 그렇죠. 그죠? 일단은 그리고 저 대우조선해양 리포트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외하고 와, 몇 개 없습니다. 네, 물론 조선주들 이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까지 이야기 드리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는데 네. 사실 조선업이라고 하는 게 이 일반적인 산업이 아닌 조금은 이 경계감이 높은 그러한 산업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5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고 사실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얘네들이란 말은 좀 그렇죠. 이 섹터는요 같이 움직입니다. 네, 같이 움직여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종목이 가장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왜 또 조선주를 봐야 되는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자, 제가 오늘 지금 이 화면에 띄는 게 한국조선해양을 갖고 왔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해당 섹터의 대장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지금 흐름 한번 볼게요.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모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가의 위치. 낮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네. 그죠? 자, 주가의 위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말했습니까? 아니죠. 주가의 위치가 낮지만 앞으로 외형 성장이 기대되거나 실적의 개선세가 보여줘야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앞서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죠. 최대 매출과 앞으로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자, 한국조선해양 볼게요. 첫 번째, 주가의 위치. 낮다라는 거 시청자분들도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선업 섹터에 대한 이야기. 신규 수주, 그리고 어려운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자, 이 두 포인트만 보더라도,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밀리더라도 조금은 더 편하게 포트 안에 담아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대신에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반도체 IT, 제약바이오, 이러한 종목군들은 사실 이 섹터의 규모가 커요.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을 점유하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조선업은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자,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한국조선해양이 20%, 30%, 삼성중공업이 20%, 30% 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실적의 개선 혹은 실적의 상승 그리고 외형 성장이 다시 한번 진행된다라는 조건에서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올라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도 이제는 레포트와 해당 차트를 보고 분석하시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어려운 말 안 합니다. 굉장히 쉽게 이야기 드렸어요. 카카오 게임즈를 왜 매수를 했는지 또 같은 조건으로 지금 조선업을 왜 봐야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대로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종목을 샀으며 내가 왜 이 종목이 손실권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노트에 써보세요. 그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가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충동적으로 매매를 하시거나 혹은 기준 없이 비중을 늘리시거나 그러한 실수를 정말로 확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이제 이 방송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 노란톡 메신저에서 해야 되기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노란톡을 많이 쓰시는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희 또 앵커님이 제 노란톡방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방법대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조선업 중에서도 주가의 위치가 낮지만 성장성이 큰 종목을 추천해 주실 건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은 히든 종목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와 함께 맞춰보실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정답 알고 계시는 분들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힌트를 좀 더 주세요. 네, 일단 뭐 가장 완벽한 힌트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이 종목은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몇 같은데 개만 검색해보면 저희 되겠네요. 또 제작진이 그래도 이 종목명을 가리고 지금 화면에 띄웠어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또 찾아보시라고. 자,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고 생각하셔야 될 것 딱 하나. 시장이 강했을 때, 지수가 강했을 때 이 종목은 그다지 큰 상승을 보여주진 못했구나. 자, 그게 첫 번째죠. 자, 그럼 이 종목이 과연 가능성이 없는 걸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시장에서 뭔가를 보여주기에 확신이 없었을까? 그것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의 한번 섹터를 보게 되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업입니다. 조선업의 향후 실적은요, 이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났던 거예요. 지난 5월, 6월, 7월 말도 많고 소문도 무성했지만 결국 신규 수준은 언제부터 들어왔다? 11월, 12월 달에 10월, 11월, 12월 이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눈으로 보이는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기업을 봐야 된다. 제가 왜 여타 다른 이 조선업 관련주 중에 이 기업을 가지고 왔냐면요. 또 한 가지는요. 그동안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조금은 무거운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게임주를 이야기 드렸을 때도 조금 더 대형주를 말씀드렸었고, 지난주 화장품주 이야기 드렸을 때도 조금은 더 엉덩이가 무거운 대형주를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안 그래도 무거운 섹터인데 대형주를 좀 가지고 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호가가 낮은, 시총이 작다라는 게 아닙니다. 호가가 낮은 종목을 추려왔다. 아마 이것만 들으시면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것 같아요. 네, 아실 것 같고, 지금 현재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평선들이 뭐 초록색 선, 노란색 선, 검은색 선 이렇게 막 보이시죠? 왔다 갔다 위아래로 올라갔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거리가 멀어졌던 이평선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현재 딱 모여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번이 처음 모인 걸까요?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앞에 모인 부분 한번 보이시죠? 자, 화면에 제가 보이면 여기에 이평선들이 한번 모였어요. 모이니까 어떻습니까? 위로 상승하면서 굉장히 강한 힘이 나왔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평선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모으고 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몇 개만 받쳐준다면 당연히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의 주봉입니다.
네. 자, 주봉이에요. 어때요? 지금 살만합니까? 지금 살만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수급에 대한 개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장의 관심은 거래량으로 볼 수 있는데, 관심, 즉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수년 동안 없었던 거래량, 그죠? 수년 동안 없었던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그동안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관심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을 어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군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힌트를 드려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꾸리실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뭐죠? 조정을 받으면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걱정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조건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손실이신 종목군들을 한번 노트에 써보세요. 노트에 딱 썼을 때 두 가지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내 종목의 주가의 위치가 높은지 낮은지. 자, 주가의 위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차트를 쭉 늘려보세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의 차트의 움직임을 봤을 때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높은지 낮은지를 체크하는 게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 기업의 주가의 위치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의 실적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처럼 계속해서 실적이 좋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결국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포트에 있는 종목군들을 걷어낼 것들은 걷어내고 혹은 더 살 것들은 더 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제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차트에 제가 현대차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현대차. 자, 현대차를 한번 보고 그 다음 기아차를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산업인데 그렇죠? 또 같은 회사예요. 뭐 네. 현대차가 또 회사가 다르거나 기아차가 회사가 다르거나 하진 않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주가 이름을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에 반면에 기아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때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현대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그죠? 아무리 애플카 이슈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현재 횡보를 하면서 흘러가고 있으니까. 자, 횡보를 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제가 뭘 체크하라 그랬죠? 해당 기업의 실적을 체크하라 그랬죠. 현대차가 지금까지 올라온 게 단순히 애플카 이슈였습니까?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국내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 뭐 전기차, 수소차도 있지만 예전보다 판매 대수가 빠르게 회복했기 때문에 네. 판매 대수의 회복은 해당 기업의 실적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저는 현대차 주가의 위치는 높지만 실적이 받쳐주니 어떻게 한다? 보유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기아차를 한번 볼게요. 주가의 위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현대차보다 오를 때 한 차례 더 올랐어요. 왜 올랐죠?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더 강하게 이때 올랐던 이유 바로 애플카 이슈 때문에. 네. 그죠? 애플카 이슈를 제외하면 이 기아차는요.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애플카 때문에 올라온 부분만 뱉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기아차도 보다 마찬가지로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높으나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에 조금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기업인데 최근에 가장 또 빠르게 상승하는 기업들이 하나 있죠. 자, 모두투어 같은, 하나투어 같은 여행주들. 자, 여기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옥과 같은 1년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주가는 그런데 많이 회복했지만 사실 실물 경기는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모드투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주가의 위치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목군들 신고가 다 올라가는 시점에 모드투어, 하나투어 같은 기업은 이제 예전의 모습 그대로 회복한 상황이에요. 자, 회복한 상황. 자, 주가의 위치가 그다지 높지 않으니 어떻게 한다? 보유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런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은 바로 실적이다. 뭐 실적이 지금 당장 잘 나올 순 없는 상황이에요. 모드투어나 하나투어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해외로 놀러 갈 수 있는 그러한 판로들이 다 막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을 단기간에 내기에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미 기대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실적이 회복 안 되는 진산업과 기업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러한 기업을 매매를 하실 때는 비중을 조금씩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종목이 좋다 그래서 혹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커뮤니티에서 해당 종목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전체 계좌의 30%, 50% 혹은 100%를 사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의 현재 주가의 위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높은지 낮은지. 자, 낮다면 어떻게 한다? 실적이 정말로 잘 나올 수 있는지, 그죠? 그동안에 부진했지만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지 해당 기업의 본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의 위치가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빠르게 대응을 해야 돼요. 실적이 받쳐준다면 보유하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않고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그런데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손절을 하시든지 아니면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군으로 빠르게 교체를 하시는지.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 게 시장이 좋을 때는 많은 질문들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질문이 가장 많았냐?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자, 어제는 정말 하루 왼종일 많은 분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시장이 좋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했던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오르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서 계좌가 수익이니 많이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제같이 조정장을 한번 딱 맞고 나서는 이제 딱 정신이 번쩍 드신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나중에 이러한 조정이 오게 되면 나는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1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지만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말을 못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한 이야기들은 노란톡에서 제가 이야기를 또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앵커님이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 핸드폰 키셔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히든 종목 힌트를 주시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또 여행주들 종목까지 전망을 짚어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입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그냥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힌트 다 주신 건가요, 그러면? 네, 일단 힌트는 네. 여기서 그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정도만 드려도 아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좋지만, 네.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내일 우리 시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손실폭이 큰 종목이 있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주가의 위치와 실적을 제가 한번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했고 실적을 확인을 했는데 둘 다 안 좋다. 주가도 너무 높고 실적도 너무 안 네.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들고 가시는 게 아니고 빠르게 노란톡에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에 따른 제가 대응 전략을 드릴 테니 혹은 그것이 손절이 되든 종목 교체가 되든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고 종목 교체를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들 제가 1주차에 게임주를 가지고 왔었고요. 2주차에 화장품주를 가지고 왔었고 또 오늘 조선업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번씩은 그 주에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주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죠?
두 번째, 화장품주들도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말씀드린 조선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꾸려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오늘 시장의 한번 상승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 리스트를 한번 올려놨는데요. 자, 오늘 굉장히 강했죠. 삼성전자가 4%, SK 하이닉스가 무려 9% 정도, 9%나 상승을 하면서 어제 하락분을 모두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다? 자, 이 화면만 보면 오늘 시장의 내용도 엄청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안의 내용을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보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중소형주의 상승세는 많이 부족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장의 자금이 조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되어 있는 자금을 가지고 지금 화면에 딱 나와 있는 게 시총 상위 1위부터 15위예요. 1위부터 15위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이마만큼 상승시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중소형 밸류단, 뭐 호가가 10,000원 이하, 2,000원, 3,000원, 5,000원짜리 종목들은 오늘 삼성전자보다 혹은 SK 하이닉스보다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이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지수가 상승을 하면 안도는 하지만 때론 한편으론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수가 이렇게 좋은데 왜 내 종목분들은 안 오를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초보자일수록 시가총액 대형 상위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대형주들은 이렇게 오를 때도 오늘같이 SK하이닉스가 9% 정도 오른 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적게는 2%, 많게는 4, 5% 내에서 움직여요. 자, 반대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좋은 날만 기억하지 말고 안 좋은 날도 기억하라 그랬죠? 자, 시장이 안 좋은 날은 어떨까요? 시총 상위 종목들 올릴 때 2%, 5% 오르니까 반대로 내릴 때 2%, 5%밖에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 주식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본인이 수익 낼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 많게는 30% 이상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찾는데, 개인 투자자들, 특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중소형주들보다는 앞으로 시총상위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 투자의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과 히든 섹터도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을 제가 일부러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수익률을 생각했더라면 제약바이오 안에서 혹은 반도체 IT 소부장 중소형주에서 제가 가지고 왔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을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셨을 때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은 엄청나게 클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럴 때일수록 어떠한 종목들을 사는 게 좋다? 제가 드린 히든 섹터와 히든 종목도 물론 좋지만 주가의 위치가 낮지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 그러한 종목군을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한 종목 더 힌트를 드릴게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아직 덜 움직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 SDS인데, 이 종목 제가 어제부터 노란통 메신저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다 갈 동안 아직 삼성 SDS는 대형주 중에서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매 성격으로 우리가 기대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의 전략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길 오늘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려워요. 근데 저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중공업 아니면 한진중공업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 있어요. 2분의 1로 네. 줄어들었네요. 네. 자, 좋습니다. 네. 정답은 언제 알려주실 거죠? 정답은 제가 네. 오늘 10시 이후에 10시 레포트 이후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그때 주실 네, 거죠? 가격 전략도 같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도 종목을 한 번에 알려주시지 않고 퀴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부까지 시켜주시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